네,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오감축 시간입니다. 아시안컵 대한민국의 여정이 좀 끝났기 때문에 이 오감축 시간을 통해서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옷처럼 그리고 한준희 위원님의 옷 색깔처럼 좀 칙칙한 이 아시안컵 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제가 뭐 아시다시피 협회 임직원, 협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이 결과와 내용에 관해서는 정말 뭐 입이 백가라도 할 말이 없고 아무 정말 전제 조건 없이 크게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다른 또 협회의 구성원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어쨌든 좀 좋지 않은 내용으로 비록 4강까지 가기는 했으나 이른바 꾸역꾸역 갔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요르단전에서 확 터져버리는 결과가 된 것에 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크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회 전부터 뭐 황금 세대다, 뭐 감독의 전술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결승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비장하게 좀 카타르로 갔는데, 우려가 현실로 됐고, 거의 뭐 중계를 하시면서 매 경기 좀 지켜보셨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가장 크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좋은 멤버였냐 아니냐, 물론 이제 뭐 포지션별로 정말 밸런스가 좋았느냐, 뭐 선수층이 좋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도 뭐 의구심이 전혀 없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물어보더라도 이번 카타르에 갔던 팀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역대 레벨의 호화 멤버이면은 틀림없다고 저는 지금도 그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말하지 않더라도 그 나머지 선수들도 이제는 정말 유럽에서 다년간 실력을 증명해 온 선수들, 아니면 정말 우리 또 유망한 젊은 선수들이 이제 유럽 진출이 늘어났고 여기에 우리 K리그 선수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는 또 퀄리티를 갖춘 선수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멤버가 약점이 전혀 없는 멤버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호화로웠던 멤버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그렇죠. 이건 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대표 선수들이 들어올릴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적인 최대치의 메이저 트로피는 역시 아시안컵 아닙니까? 네. 우리가 월드컵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좀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아시안컵을 정말 들어올리는 게 우리 선수들에게도 최대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번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안타까움도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만, 손흥민 선수처럼 연령이 또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는 선수들의 경우에도 이번 대회의 이 결과는 매우 황망함과 허탈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정말로 역시 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장현 아나운서도 느끼셨겠지만 중계하다가도 저도 사실은 화도 좀 나고, 그쵸. 근데 제가 책임을 오히려 져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화내는 것보다는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아시안컵 사실 이제 많은 축구 팬들도 역시나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나오는 원투펀치에서의 얘기를 좀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시안컵에서 4강에서 좀 좌절됐던 이유, 근본적으로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압박, 예. 그리고 이른바 빌드업, 공격 전개 내지는 볼의 전진,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첫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까지 보더라도 그리 체계적이었다는 인상은 주지 않는 게 사실이죠. 예. 많은 축구 매니아 분들이 정말 그 축구를 탐닉하시고 탐독하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보면은 이 매니아들 말씀이 굉장히 타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사실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상당히 전폭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바탕에서부터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팀은 결국에 가서는 어느 순간에는 한계점에 봉착을 하고 그것이 노출이 된다. 예. 라는 게 결국은 그것이 이제 집약된 경기가 결국은 요르단전이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실점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많이 했죠. 예. 요즘 사실 우리가 조별리그에서만 6골, 그리고 토너먼트 3경기에서도 4골 아닙니까? 그래서 네. 총 17점인데 요즘은 우리가 월드컵 본선 가도요. 안 좋을 때는 우리도 안 좋았던 시절도 있지만 괜찮았을 때는 예를 들어 월드컵 본선에서도 조별리그 6실점을 잘 안 하죠. 안 했죠. 네. 카타르 월드컵만 봐도 그랬고요. 네, 네. 그리고
토너먼트에서 우리가 뭐 설사 탈락을 하더라도 전체 뭐 10실점 이거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네, 전체적으로. 아시안컵을 경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시안컵에서 지금 이 정도의 실점이라는 거는 팀을 올바르게 조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수비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가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이근호 위원도 많이 들려줬는데 네. 팀 전체가 하는 것이 수비 일진데 수비에서 그렇게 허술한 장면들, 약점을 노출하는 상황들이 많이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팀이 잘 조직화되어 있지 못했다는 얘기고 여기에 뭐 일부 선수들의 물론 이제 실책들에 의한 실점들도 꽤 있었지만 사실은 이러한 어떤 선수들의 실책을 최대한 좀 덜 부각되게끔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비 조직력이거든요. 커버해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6번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뭐 상대에게 인터셉트를 당하고 뭐 패스 미스가 나오고 근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요즘 축구에서는 상대 6번 그 후방 미드필더를 공략하라는 거는 대부분 다 이건 교과서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상을 한다면 그 선수에 대한 어떤 수비적인 그리고 어떤 패스의 경로를 열어주는 그러한 어떤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그것도 조직력이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개인에게 뭐든지 조금 맡기다 보니까 그럼 뭐 어떤 선수가 뭐 볼 뺏기면 그냥 우리는 당하는 거고 속수무책으로 뭐 공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공격도 사실은 우리가 전체 선수들이 어우러져서 뭔가 유기적인 빅 찬스를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었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세트피스 골이 더 많았죠. 예, 예. 우리가 물론 이제 기대 득점 값이나 뭐 빅 찬스의 전체 숫자 자체는 대회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권인 팀인 건 맞아요. 네. 골은 또 어느 정도 많이 넣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명의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이른바 팀골 같은 장면. 네. 그런 게 그렇게 있었냐 하면 그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셋피스 골이 이제 다수를 차지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메이저 대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팀이든 셋피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우리 월드컵 역사 옛날부터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셋피스에 대한 득점의 어떤 비중이 꽤 큰 팀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셋피스가 중요한 건 맞고 셋피스 잘 넣는 것도 실력인데 대다수의 득점을 페널티킥, 코너킥, 프리킥 정지된 장면의 득점이 대다수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필드골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이강인 선수의 매직이랄지 네.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골들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공격에 있어서도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 개인이 체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좀 나빠지고 그리고 상대가 또 좋은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또 개인들을 잘 봉쇄하고 이렇게 되면은 공격도 안 되는 거고 예. 이런 게 결국은 여러 경기가 반복된 끝에 요르단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고 요르단전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정말 아쉬운 게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이죠. 요르단은 우리가 처음 상대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조별리그에서 실전을 했고 예. 엄청나게 고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붙을 때는 뭔가 이것에 대한 교훈이 그라운드 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가 있는 팀인데 네,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됐어요. 그렇죠. 요르단은 오히려 우리에 대한 파악을 더 잘하고서 우리와의 두 번째 경기를 치른 반면 네. 우리는 요르단의 장단점 그리고 우리의 단점을 요르단이 어떤 형태로 공략할 것이라는 거를 우리도 알긴 알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가 그라운드 위에서 잘 현실화되지 않은 건 또 사실이거든요. 예.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한 번 붙었던 상대를 상대로 두 번째에서 붙었는데 더 나쁜 내용이 나왔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너무도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뭐 중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요르단은 두 명의 거기도 주전 선수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예. 붙박이 주전이 두 명이 빠졌거든요. 예. 그런데 요르단은 그 두 명의 공백을 완전히 편하지 않게 잘 메웠어요. 잘 메웠죠. 아주 잘 네. 메웠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김민재가 이래서 없으면 안 되는구나 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완패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도돌이표현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역시 이제 이런 상황을 대비한 어떤 팀으로서의 전체적인 어떤 선수 활용, 선수층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히려 요르단에 비해서도 사실은 대비가 덜 돼 있는 팀이었다는 게 분명하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을 들고 전체적인 대회 운영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그 이후의 행보를 또 돌이켜보면 결과론적이지만 결국 그 말레이시아전 좀 충분한 휴식을 그래도 좀 그 한 경기라도 주지 않은 것이 네.
예, 그것도 좀 이른바 스노우볼이 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대국적인 그런 판단을 했다면 사실은 로테이션 인하를 많이 시키는 게 옳았어요. 맞아요. 네. 실제로 요르단은 1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위도 상관없어요. 네. 라는 식의 요르단은 그래도 그날 하루는 로테이션을 제대로 시켰거든요. 알타마리 선수도 안 쓰고 바레인전이요? 네, 바레인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르단과 비교 놓으니까 이게 그 다음에 좀 부담이 가긴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비판이 또 쏟아지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조금 대국적인 결단을 내려서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전 경기에 있었던 무슨 비판을 만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말레이시아전 경기 운용은 그건 좀 잘못됐다. 확실히 또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 이후에 사우디전, 호주전 그야말로 140분, 150분 혈투를 지금 연타로 했잖아요. 네. 승부차기까지 하면 진짜 150분 혈투인데 그렇죠. 그 전에 마지막 좀 쉴 수 있는 찬스에서는 조금 쉬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대회 시스템 자체가 약간 뭐 불합리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1등이건 2등이건 3등이건 그렇게 큰 의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예. 궁극적으로 요르단이 결국은 조 3위 해가지고 지금 결승간 팀이 갔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카타르는 1위에서 갔지만 체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1.8진 뭐 딱 내보내서 하고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했더라도 사실은 그날 3대3 말레이시아전 그 결과보다 나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쵸. 솔직히 그건 뭐 예.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만 그랬어야 됐지 않나라는 뭐 지나간 얘기지만 또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예. 네. 벤치에서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공격 쪽에서 그렇게 세트피스만 골 넣으면은 역시나 이런 좀 세밀한 전술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가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골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클린스만 감독과 그 수석 코치들에 대한 비판이 안 쏟아질 수 없는 이번 아시안컵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 대목도 정말 뼛속 깊이 진솔하게 죄송합니다. 네, 그 저도 뭐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는 이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얘기는 뭐 전부터 많이 있었죠. 전부터 예. 많이 있었는데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한 얘기지만 그 정말 우리나라의 그 체류 기간 막 논란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체류 기간에는 저는 큰 관심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100일을 있느냐, 뭐 200일을 있느니, 뭐 50일을 있느니 그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원래 했던 말대로 밖에 나가서도 다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차근차근 다 뭔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대회 잘 치르기 위한 준비에는 지장 없을 거고 또 이런 방식도 뭐 준비하는 한 가지 방식 중에 하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었으면 그러면은 사실은 그럴 수 있다. 어디에서 네. 하든지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뭐 외부에 있다고 해서 선수들에 대한 관찰을 전혀 못하거나 그럴 시대는 또 지금 아니거든요. 예. 그게 또 부분 또 가능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만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거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나온 내용과 결과는 결국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터져버렸죠. 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그 어떤 우리나라에서의 체류 시간이나 태도에 관련된 그런 문제로 이게 소급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 그 태도만큼의 내용밖에는 안 나오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팬분들이 하시는 거는 저는 그건 이제는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번에 특히 이제 사우디전이나 호주전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 선수들이 그 예전 세대와는 이제 다른 뭔가 개념을 지닌 신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국적으로 열심히 뛰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혼 그 자체를 보여줬죠. 정말 그 투혼에 의한 승리를 계속 낚아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축구에서 이 투혼이나 애국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르단과 비교를 해보면 요르단도 엄청난 투혼과 이번에 보면 애국적인 의지가 막 뿜어 나오는 팀인데 네. 이 팀은 우리보다 조직적이고 전술적인 차원에서도 좋았을 뿐 아니라 여기에 그렇다고 요르단이 기량이 떨어지냐?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르단의 그 일부 선수들이 보여준 기량은 아시아 정상 레벨이라는 걸 또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애국심 이런 게 요즘도 당연히 스포츠에서는 애국심 필요해요. 그리고 애국심 좋은 팀들이 또 성적이 실제로 좋습니다. 뭐 올림픽 월드컵 다 그렇고요. 당연히 필요한데 또 그것만으로
축구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번에 우리가 또 경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뭐 정말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이번 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쉬웠던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좀 다시 피드백하고 수정해야 되느냐가 좀 중요해진 상황인데, 해설위원이시죠, 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신 우리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모든 속내를 다 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하신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속내를 진짜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아까 뭐 무한 사과를 드린다는 것에 토를 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 그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은 이제 그런 저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는데, 제가 예. 비판받기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또 비판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고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비판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뭐 비판이 가해지는 거는 저는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뭐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회장직에 연연을 해서, 예를 들어 부회장직에 연연을 해서 시원하게 이런 데 나와서 뭐 쌍욕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부회장 되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로 뭐 얘기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는 저는 수긍하진 않습니다. 그 제가 부회장직을 맡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회장직을 맡아서 뭔가 그 조직의 내부적인 어떤 개선이나 유익함에 제가 도움이 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한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회장직을 걸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욕을 한다? 엄청나게 막 비난을 가한다?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대한축구협회 아니라 어떠한 단체 조직에서도 저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지 절대로 밖에 나와서 저는 뭐 그렇게 나쁜 소리를 막 해야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예. 그런 비판은 저는 완전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한축구협회에 관련된 일을 몇 시간 동안 가서 뭘 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했죠? 라고 그건 밖에 와서 제가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 방송이 언제 릴리즈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우리 대표팀이 귀국해서 감독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또 있을지는 저희는 모르고서 방송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협회 안에도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논의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만 뭔가 책임에서 면제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예. 그래서 제가 대한축구협회 아주 중요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린 거고요. 그건 정말 아무런 무슨 전제나 이런 것 없이 진짜 무한적으로 제가 그건 죄송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저는 전혀 이거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월드컵 지역 예선, 또 3월달 A매치 등을 포함해서 이제 월드컵을 또 순탄하게 잘 가느냐가 중요해졌고, 그 과정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할 일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잘 바뀌길 바라면서 좀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긍정적인 시선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월드컵 예선 말씀하셨는데, 예. 월드컵 예선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아시아가 이제 티켓이 8과 3분의 1장 아닙니까? 그렇죠. 왜 3분의 1이냐면은 나중에 대륙별 최종 플레이오프를 6팀이, 여러 대륙에서 6팀이 나가는데 그 2장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2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8과 3분의 1인데, 이 정도면은 우리가 8등 안에 못 들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최종 예선이라고 그래서 6개 팀씩 2조로 그쵸. 월드컵 예선이 치러졌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남은 3등끼리는 또 붙어서 거기서 승자 가리고 또 타대륙과 또 하고 이제 플레이오프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3차 예선이 조가 3개가 됐어요. 네. 6팀, 옛날에는 최종이 2개였는데 이제는 3차가 3개가 됐죠. 그러면 3개에서 역시 2위까지 2팀씩 6팀은 이제 직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차순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난의 길에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3차 예선을 제가 최종이라고 안 하는 게, 아시아에서 그럼 또 4차 예선을 해야 돼요. 네네. 4차 예선을 해서 여기서 2팀을 더 골라내고, 그리고 차순위 팀들이
대륙간 플레이오프 나가면 요게 5차가 돼요. 벌써 머리 아프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데,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3차 할 때 조에서 2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아시안컵 보세요. 사실은 2등 안에 드는 거는 이제 아주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게 이번 아시안컵에서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 2등 안에 거기서 들어서 끝내야지, 그 뒤로 가게 되면 이제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말이 8장이지 사실은 그냥 6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또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어쨌든 아시안컵 결과를 진짜 반면교사 삼아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월드컵 예선, 지금 2차 예선이니까 우리가 좀 여유를 부릴지도 모르지만 3차 가면은 저는 이거 모른다고 봅니다, 또. 네. 앞으로의 있을 오감축에서는 늘 좀 희망적인 얘기와 함께 좀 밝은 분위기, 축구에서 좀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좀 전하길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아시안컵 4강 여정을 끝으로 저희가 오감축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